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요즘 중국이 파리에 무한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파리의 한국 문화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 특정 국가 문화가 곳곳에서 묻어나 불편하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예정이다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였죠. 사실 구라파, 특히 파리처럼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에서 펼쳐지는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는 중국인들에게 거대한 광고판과 같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인 유럽 국가들이 축구 대항전인 유로 2024에 중국어로 된 중국 회사 광고판이 가득한 건데요. 이런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파리 곳곳에 한국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중국인들 입장에는 안 이꾸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돌이켜보면 그렇긴 할 겁니다. 최근 뉴스를 조합해보면 파리는 그야말로 한국 잔치판이거든요. 대학에는 한국어학과가 외국어학과 중 가장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파리 시청에서는 시장 주도하에 김장체험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파리 내 시민공원 하나는 통째로 한국식 정원을 꾸며두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파리 시민들의 식생활 깊숙이 침투한 한국 문화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식 카페인데요. 커피와 빵을 즐기는 독특한 문화가 있고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프랑스에서 한국식 카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성업 중이라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보여줄 면도 살지 않고요. 오늘은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 곳곳에 침투한 한국 문화의 모습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으니 한번 쭉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껏 프랑스는 아시아 문화 하면 일본 혹은 중국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프랑스를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서양 국가들도 비슷했거든요. 특히 프랑스는 일본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 그 분위기는 더 심했죠.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세월 사랑을 받았던 일본풍 정원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한국식 정원을 찾고 조성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난리인 건 알지만 정원과 조경 분야에까지 한류라니 사실 조금 생소합니다. 현재 남녀노소 불구하고 한국식 정원으로 꾸미려고 안달이 났고 한국식 정원으로 꾸밀 수 있는 디자이너가 없어서 한국에서 섭외한 디자이너가 출장을 가야 할 정도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프랑스 대표 화가인 모네는 일본식 정원을 사랑한 화가 중 한 명입니다. 만약 그에게 지베르니 정원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의 작품이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네의 수련은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 지베르니에 있는 그의 집에서 완성됐으니까요. 모네는 43년간 지베르니에 거주하며 수련 연작을 비롯한 여러 작품을 그렸으며 평생 꽃이 만발한 정원을 가꾸며 살았는데요. 그의 정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련이 만발한 연못 위로 지어진 작은 녹색 다리, 작약과 대나무 등 일본 정원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들은 일본의 판화를 비롯해 일본 정원과 문화에 매료돼 이를 작품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모네도 그중 하나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흐름은 100여 년 전에나 유행했던 과거의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서울공원, 낭트에 만들어진 순천동산에 이어 한국을 테마로 한 세 번째 야외공원이 프랑스 동부의 소도시 롱스시에 탄생했습니다. 800제곱미터의 규모의 이 정원은 세계 5대 연안 습지 가운데 하나인 순천만의 지형과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곳으로 가든 디자이너 황지혜 씨가 디자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너무 한국 전통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현대적이지도 않은 한국 정원의 모습은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시장은 황지혜 작가의 자연스러운 디자인에 매료됐다면서 어머니의 손바느질은 한국적 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콘셉트의 정원이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제일 큰 한국 학과를 갖고 있는 파리7 대학 중앙 건물에는 규모는 작지만 단번에 시야를 사로잡는 특이한 정원까지 조성할 정도로 정성입니다. 바로 한국식 정원인 솔섬 정원인데요. 3년간의 공사 끝에 모습을 드러낸 솔섬 정원은 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고 호랑이, 십장색 무늬 등을 그린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처마 형태의 천장에는 용비어천과 윤동주 시인의 별의 낸 밤, 김소월 시인의 초혼, 김수영 시인의 풀 등의 시가 새겨져 그 의미를 더했고요. 파리7 대학은 프랑스에서 한국학 관련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갖추고 있는 명망 있는 대학인데요. 특히 한국학 과정이 포함된 동양학부의 오랜 역사가 유명한 곳이죠. 끝이 아닙니다. 며칠 전 파리 시청사 정문에는 뜬금없이 태극기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조금 더 살펴보니 갑자기 청사 앞에 몰려든 400여 명의 파리 시민들이 손에 위생장갑을 끼는 사진이 나옵니다. 20대의 젊은 청년은 물론이고 70대 할머니까지 많은 인파가 한 곳에 몰렸던 겁니다. 사실 저도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던 모습이긴 했는데요. 여러분은 프랑스 파리에서 김치를 만들어보고 싶어 모인 인원이 몇백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행사 시작을 알리자마자 김치 공장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테이블에 놓인 절인 배추에 야채와 양념을 섞어 버무리는 프랑스인의 얼굴은 놀랍게도 진지합니다. 중간중간 배치된 안내원들의 설명에 따라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모습도 인상적인데요. 파리에서 10여 년 거주했다는 한 교민은 파리에서 10년이나 살았지만 올해 유럽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특히 품격 있고 건강하게 먹는 음식을 즐기는 것에 어쩌면 과할 정도로 관심을 갖는 프랑스인들이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어안이 벙벙해져 파리 시행사 관계자에게 프랑스인들이 진짜 김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호기심인 건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고기나 비빔밥처럼 처음부터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이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도 많은 편이라 한두 번 시도했다가 김치의 맛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익은 김치보다는 샐러드 느낌이 나는 익지 않은 김치를 선호하는 프랑스인이 많고 익은 김치를 활용해 김치전이나 볶음밥을 만들어 먹는 고수들도 주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프랑스인들이 불고기, 갈비, 비빔밥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한식을 즐긴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최근 많은 프랑스인이 한식이 가진 다양성에 푹 빠진 듯합니다. 이처럼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불고 있는 한식 열풍은 호기심에 한번 먹어보는 차원이 넘어 프랑스인들의 식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 때문인지 2002년만 해도 20여 개에 그쳤던 파리 한식당의 수는 최근 100개를 돌파했으며 매년 10곳 이상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식당을 방문하는 프랑스인만 해도 연간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나는 나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시원한 막걸리의 매력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주말에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인 백세주 마을에 가보면 동양인보다는 프랑스 현지인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말 저녁 식사는 한식당에서 하는 것이 가장 트렌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한국의 백반집처럼 다양한 반찬을 내놓으며 전통적인 한식을 선보이던 한식당들도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컨셉을 차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계탕, 갈비찜, 한국 분식 등 한 가지 메뉴만 다루는 식당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어찌나 한식이 유행인지 파리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아예 한국어 간판을 단 짝퉁 한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고 아예 지방에 김치 공장을 차려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속상하긴 하지만 그토록 대국으로서의 자신들의 문화가 세계 제일이라고 소리치던 그들이 한국인인 척하며 한식당을 열 정도라는 걸 보면 그만큼 프랑스에서 한국이 많이 사랑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이 경기를 일으키며 이것도 중국 문화의 일부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태견인데요. 태견이 현대사회에서 무술로 인식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그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며 프랑스에서도 태견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문화가 아니게 됐습니다. 프랑스인 장 세바스티앙 브레시와 기욤 피노는 아예 프랑스 태견협회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무술에 관심이 많아 프랑스 전통무의 사바테는 물론이고 유도와 합기도까지 수련해다는 기욤 피노 씨. 그는 태권도 공인 2단까지 보유하고 있는 무술인입니다. 세간에 알려진 무술은 한 번쯤은 해봤다는 그가 우연히 한국에서 태견 경기를 관전한 후 태견의 매력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즉시 한국에 정착해 하루에 몇 시간씩 수련할 정도로 태견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결국 태견 공인 5단을 취득해 지도자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태견에 푹 빠져있던 브레시 씨를 만나 프랑스에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브레시 또한 해동검도와 태권도를 수련한 적 있던 유단자였죠. 그야말로 태견에 미친 두 프랑스인이 파리로 돌아와 프랑스 태견협회를 설립하고 도장을 연 것은 2010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랑스 내 태견 보급과 선수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죠. 어떠신가요? 중국에 난리칠만 할 정도로 파리는 온통 한국으로 물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화라는 것은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반협박으로 금방 풀을 죽이고 또 금방 키워서 생활 속으로 녹여낼 수 없는 만큼 한국 문화가 가진 저력이 참 대단하다 싶은데요. 말로만 대국이라 하고 한국을 소국이라 무시하지만 정작 가장 소인배 짓을 하고 있는 중국이 하루빨리 참교육받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